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관계와 심리에 대해 깊이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가 끝난 후 마치 안개 속을 헤맨 것처럼 정신이 혼미하고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 나는 A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어느새 내 말을 Z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이나 책임 전가 같은 명백한 통제 수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힘든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첫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당신의 말을 비틀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미세한 단서들을 포착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호들을 일찍 발견하기만 한다면 방어적으로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방식,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마치 인파로 붐비는 서울의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활동하는 전문 소매치기의 기술과 놀랍도록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매치기는 결코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심지어는 친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인파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가 목표물 옆을 지나며 슬쩍 어깨를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어이쿠, 죄송합니다 라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짓죠. 피해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무언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지갑이나 신용카드를 꺼내려 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소매치기는 당신의 모든 것을 훔쳐가지 않습니다. 은행 강도처럼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의 수법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기에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접근입니다. 어깨를 부딪히거나 미소를 짓거나 눈을 맞추는 행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친절하게 느껴지도록 수없이 연습된 행동입니다. 둘째, 주의 분산입니다. 당신의 신경이 아주 잠시 다른 곳으로 쏠리는 그 찰나의 순간, 소매치기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출입니다. 당신의 주의가 분산된 사이 그의 손은 이미 당신의 주머니나 가방 속에 들어가 목표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빼냅니다. 자, 이제 이 소매치기의 전략이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에서 어떻게 똑같이 펼쳐지는지 3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당신의 힘과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그 함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교묘하게 왜곡하여 인용하기입니다. 이 함정은 보통 당신이 명확하게 자신의 경계를 설정했을 때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의사를 밝혔을 뿐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거절로 받아들이고 반격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제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미안하지만 주말에 있을 당신네 가족 파티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당신은 그저 솔직하고 정중하게 자신의 상황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 상대방이 갑자기 아무런 맥락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은 전혀 신경도 안 쓰니 파티는 나 혼자 가야겠네. 바로 이 왜곡된 인용이 소매치기의 접근, 즉 어깨를 부딪히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너무나 미묘하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공격의 시작이죠. 당연히 당신은 자신을 해명하고 싶어질 겁니다. 아, 내 말을 오해했나 보네. 내 말투에 문제가 있었나 하고 생각하며 이것이 선의의 오해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제로 했던 말을 다시 설명하고 상대방이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러운 단어를 골라가며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관리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기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주의 분산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왜곡된 말을 바로잡는 데 쏠려 있지만 그들은 그 틈을 타 당신에게서 정말로 빼앗고 싶었던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추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감정 노동, 그리고 당신의 관심을 추출해갑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해명하기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뒤에서는 잔인한 만족감과 우월감에 젖어듭니다. 마치 원숭이가 춤추는 것을 구경하듯 당신을 조종하며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량한 공감 능력을 무기 삼아 당신을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즐깁니다. 당신의 말을 비틀어 놓고 당신이 자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주는 짜릿한 보상이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혼란스러운 척 연기하기입니다. 이번에는 길 잃은 관광객으로 이장한 소매치기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잔뜩 구겨진 지도를 들고 당황한 표정으로 당신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장소를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마음씨 착한 당신은 당연히 그를 돕기 위해 다가섭니다. 지도를 들여다보고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길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연극이었죠. 당신이 그를 돕는 데 집중하는 동안 그의 다른 손은 이미 당신의 지갑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도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그들은 대화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거나 충분히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길 잃은 관광객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묻는 대신 당신이 한 말의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운 척합니다. 무슨 뜻이야? 혹은 내 말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좀 헷갈리네. 이 말은 아주 순수하게 들리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술적인 접근입니다. 배려심 많은 당신은 또다시 그들을 돕기 위해 다가섭니다. 당신의 말투나 의도를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주고 더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단어를 바꾸고 표현을 부드럽게 다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주의 분산입니다. 당신이 그의 혼란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이미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관심을, 그리고 당신의 자기의심을 추출해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당신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명하고 달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농담으로 위장한 미끼 던지기입니다. 이번에는 소매치기가 당신 바로 앞에서 스카프나 열쇠 같은 것을 우연히 떨어뜨리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접근이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본 당신은 보통의 선량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 돌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분산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친절한 행동의 순간이 바로 그들이 노리던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그를 돕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 추출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가 떨어뜨린 물건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착취하기 위해 던져진 미끼였던 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도 대화에서 똑같은 미끼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어. 그러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받아칩니다. 어머, 혹시 어제 우리 대화가 너의 그 예민하고 섬세한 신경을 너무 자극했나 보네. 분명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당신을 예민하고 유난스럽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모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던진 미끼, 즉 드롭입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신은 감정적으로 허리를 숙입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그가 던진 미끼를 주워들고 해명하죠. 아니야, 나 예민한 사람 아니야. 그냥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당신은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상황을 해명하려 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주의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느라 애쓰는 동안 그는 이미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당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을 춤추게 만들 수 있다는 통제력의 확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언어의 소매치기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실생활에서 소매치기를 만났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그와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그를 돕기 위해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황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당신의 가방이나 주머니로 손을 가져가 내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해서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소란도 당황도 없이 오직 고요한 자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들이 설계한 모든 함정은 당신이 반응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미끼를 물지 않으면 그들은 훔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당신의 말을 지키는 방법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함정을 설치하는 그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농담 같지 않은 농담, 진짜가 아닌 혼란, 느닷없는 죄책감 유발. 그 찰나의 위화감을 느끼는 순간 그들의 개임에 말려드는 대신 당신은 내면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마치 소매치기를 감지하고 지갑으로 손을 가져가듯 당신의 초점을 즉시 내면으로 돌려 당신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노리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감정적인 평온함입니다. 이건 아니야라고 속으로 되뇌는 이 단순한 행동이 그들이 빼앗으려는 것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그들이 걸어놓은 주문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의 초점을 그들에게서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내가 말을 잘못했나? 하고 상대의 눈치를 살피는 대신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현실 감각에 단단히 닻을 내리게 됩니다. 증거를 찾을 필요도 반박할 논리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그 찰나의 자각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의 말에 끼어들지도 설명하려 하지도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던진 미끼를 줍지 마십시오. 그냥 그 말을 허공에 떠있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조용히 화제를 바꾸거나
잠시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들의 게임은 당신이 반응할 때만 성립됩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스스로에게 이건 아니야라고 명명하는 순간 그들의 전술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감정적인 연기를 보여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평온함과 명료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 어떤 화려한 반박보다 강력한 대응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중심을 지키고 그들의 혼란스러운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데 작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관계와 심리에 대해 깊이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가 끝난 후 마치 안개 속을 헤맨 것처럼 정신이 혼미하고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 나는 A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어느새 내 말을 Z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이나 책임 전가 같은 명백한 통제 수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힘든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첫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당신의 말을 비틀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미세한 단서들을 포착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호들을 일찍 발견하기만 한다면 방어적으로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방식,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마치 인파로 붐비는 서울의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활동하는 전문 소매치기의 기술과 놀랍도록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매치기는 결코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심지어는 친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인파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가 목표물 옆을 지나며 슬쩍 어깨를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어이쿠, 죄송합니다 라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짓죠. 피해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무언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지갑이나 신용카드를 꺼내려 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소매치기는 당신의 모든 것을 훔쳐가지 않습니다. 은행 강도처럼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의 수법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기에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접근입니다. 어깨를 부딪히거나 미소를 짓거나 눈을 맞추는 행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친절하게 느껴지도록 수없이 연습된 행동입니다. 둘째, 주의 분산입니다. 당신의 신경이 아주 잠시 다른 곳으로 쏠리는 그 찰나의 순간, 소매치기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출입니다. 당신의 주의가 분산된 사이 그의 손은 이미 당신의 주머니나 가방 속에 들어가 목표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빼냅니다. 자, 이제 이 소매치기의 전략이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에서 어떻게 똑같이 펼쳐지는지 3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당신의 힘과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그 함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교묘하게 왜곡하여 인용하기입니다. 이 함정은 보통 당신이 명확하게 자신의 경계를 설정했을 때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의사를 밝혔을 뿐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거절로 받아들이고 반격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제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미안하지만 주말에 있을 당신네 가족 파티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당신은 그저 솔직하고 정중하게 자신의 상황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 상대방이 갑자기 아무런 맥락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은 전혀 신경도 안 쓰니 파티는 나 혼자 가야겠네. 바로 이 왜곡된 인용이 소매치기의 접근, 즉 어깨를 부딪히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너무나 미묘하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공격의 시작이죠. 당연히 당신은 자신을 해명하고 싶어질 겁니다. 아, 내 말을 오해했나 보네. 내 말투에 문제가 있었나 하고 생각하며 이것이 선의의 오해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제로 했던 말을 다시 설명하고 상대방이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러운 단어를 골라가며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관리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기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주의 분산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왜곡된 말을 바로잡는 데 쏠려 있지만 그들은 그 틈을 타 당신에게서 정말로 빼앗고 싶었던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추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감정 노동, 그리고 당신의 관심을 추출해갑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해명하기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뒤에서는 잔인한 만족감과 우월감에 젖어듭니다. 마치 원숭이가 춤추는 것을 구경하듯 당신을 조종하며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량한 공감 능력을 무기 삼아 당신을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즐깁니다. 당신의 말을 비틀어 놓고 당신이 자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주는 짜릿한 보상이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혼란스러운 척 연기하기입니다. 이번에는 길 잃은 관광객으로 이장한 소매치기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잔뜩 구겨진 지도를 들고 당황한 표정으로 당신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장소를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마음씨 착한 당신은 당연히 그를 돕기 위해 다가섭니다. 지도를 들여다보고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길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연극이었죠. 당신이 그를 돕는 데 집중하는 동안 그의 다른 손은 이미 당신의 지갑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도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그들은 대화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거나 충분히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길 잃은 관광객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묻는 대신 당신이 한 말의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운 척합니다. 무슨 뜻이야? 혹은 내 말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좀 헷갈리네. 이 말은 아주 순수하게 들리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술적인 접근입니다. 배려심 많은 당신은 또다시 그들을 돕기 위해 다가섭니다. 당신의 말투나 의도를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주고 더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단어를 바꾸고 표현을 부드럽게 다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주의 분산입니다. 당신이 그의 혼란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이미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관심을, 그리고 당신의 자기의심을 추출해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당신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명하고, 달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농담으로 위장한 미끼 던지기입니다. 이번에는 소매치기가 당신 바로 앞에서 스카프나 열쇠 같은 것을 우연히 떨어뜨리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접근이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본 당신은 보통의 선량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 돌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분산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친절한 행동의 순간이 바로 그들이 노리던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그를 돕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 추출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가 떨어뜨린 물건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착취하기 위해 던져진 미끼였던 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도 대화에서 똑같은 미끼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어. 그러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받아칩니다. 어머, 혹시 어제 우리 대화가 너의 그 예민하고 섬세한 신경을 너무 자극했나 보네. 분명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당신을 예민하고 유난스럽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모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던진 미끼, 즉 드롭입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신은 감정적으로 허리를 숙입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그가 던진 미끼를 주워들고 해명하죠. 아니야, 나 예민한 사람 아니야. 그냥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당신은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상황을 해명하려 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주의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느라 애쓰는 동안 그는 이미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당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을 춤추게 만들 수 있다는 통제력의 확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언어의 소매치기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실생활에서 소매치기를 만났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그와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그를 돕기 위해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황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당신의 가방이나 주머니로 손을 가져가 내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해서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소란도 당황도 없이 오직 고요한 자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들이 설계한 모든 함정은 당신이 반응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미끼를 물지 않으면 그들은 훔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당신의 말을 지키는 방법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함정을 설치하는 그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농담 같지 않은 농담, 진짜가 아닌 혼란, 느닷없는 죄책감 유발. 그 찰나의 위화감을 느끼는 순간 그들의 게임에 말려드는 대신 당신은 내면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마치 소매치기를 감지하고 지갑으로 손을 가져가듯 당신의 초점을 즉시 내면으로 돌려 당신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노리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감정적인 평온함입니다. 이건 아니야라고 속으로 되뇌는 이 단순한 행동이 그들이 빼앗으려는 것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그들이 걸어놓은 주문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의 초점을 그들에게서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내가 말을 잘못했나? 하고 상대의 눈치를 살피는 대신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현실 감각에 단단히 닻을 내리게 됩니다. 증거를 찾을 필요도 반박할 논리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그 찰나의 자각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의 말에 끼어들지도 설명하려 하지도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던진 미끼를 줍지 마십시오. 그냥 그 말을 허공에 떠있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조용히 화제를 바꾸거나 잠시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들의 게임은 당신이 반응할 때만 성립됩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스스로에게 이건 아니야라고 명명하는 순간 그들의 전술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감정적인 연기를 보여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평온함과 명료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 어떤 화려한 반박보다 강력한 대응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중심을 지키고 그들의 혼란스러운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데 작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관계와 심리에 대해 깊이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가 끝난 후 마치 안개 속을 헤맨 것처럼 정신이 혼미하고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 나는 A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어느새 내 말을 Z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이나 책임 전가 같은 명백한 통제 수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힘든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첫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당신의 말을 비틀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미세한 단서들을 포착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호들을 일찍 발견하기만 한다면 방어적으로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방식,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마치 인파로 붐비는 서울의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활동하는 전문 소매치기의 기술과 놀랍도록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매치기는 결코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심지어는 친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인파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가 목표물 옆을 지나며 슬쩍 어깨를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어이쿠, 죄송합니다 라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짓죠. 피해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무언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지갑이나 신용카드를 꺼내려 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소매치기는 당신의 모든 것을 훔쳐가지 않습니다. 은행 강도처럼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의 수법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기에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접근입니다. 어깨를 부딪히거나 미소를 짓거나 눈을 맞추는 행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친절하게 느껴지도록 수없이 연습된 행동입니다. 둘째, 주의 분산입니다. 당신의 신경이 아주 잠시 다른 곳으로 쏠리는 그 찰나의 순간, 소매치기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출입니다. 당신의 주의가 분산된 사이, 그의 손은 이미 당신의 주머니나 가방 속에 들어가 목표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빼냅니다. 자, 이제 이 소매치기의 전략이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에서 어떻게 똑같이 펼쳐지는지 3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당신의 힘과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그 함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교묘하게 왜곡하여 인용하기입니다. 이 함정은 보통 당신이 명확하게 자신의 경계를 설정했을 때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의사를 밝혔을 뿐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거절로 받아들이고 반격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제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미안하지만 주말에 있을 당신네 가족 파티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당신은 그저 솔직하고 정중하게 자신의 상황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 상대방이 갑자기 아무런 맥락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은 전혀 신경도 안 쓰니 파티는 나 혼자 가야겠네. 바로 이 왜곡된 인용이 소매치기의 접근, 즉 어깨를 부딪히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너무나 미묘하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공격의 시작이죠. 당연히 당신은 자신을 해명하고 싶어질 겁니다. 아, 내 말을 오해했나 보네. 내 말투에 문제가 있었나 하고 생각하며 이것이 선의의 오해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제로 했던 말을 다시 설명하고 상대방이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러운 단어를 골라가며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관리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기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주의 분산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왜곡된 말을 바로잡는 데 쏠려 있지만 그들은 그 틈을 타 당신에게서 정말로 빼앗고 싶었던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이 바로 추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감정 노동, 그리고 당신의 관심을 추출해 갑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해명하기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뒤에서는 잔인한 만족감과 우월감에 젖어듭니다. 마치 원숭이가 춤추는 것을 구경하듯 당신을 조종하며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량한 공감 능력을 무기 삼아 당신을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즐깁니다. 당신의 말을 비틀어 놓고 당신이 자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주는 짜릿한 보상이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혼란스러운 척 연기하기입니다. 이번에는 길 잃은 관광객으로 이장한 소매치기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잔뜩 구겨진 지도를 들고 당황한 표정으로 당신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장소를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마음씨 착한 당신은 당연히 그를 돕기 위해 다가섭니다. 지도를 들여다보고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길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연극이었죠. 당신이 그를 돕는 데 집중하는 동안 그의 다른 손은 이미 당신의 지갑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도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그들은 대화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거나 충분히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길 잃은 관광객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묻는 대신 당신이 한 말의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운 척합니다. 무슨 뜻이야? 혹은 내 말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좀 헷갈리네. 이 말은 아주 순수하게 들리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술적인 접근입니다. 배려심 많은 당신은 또다시 그들을 돕기 위해 다가섭니다. 당신의 말투나 의도를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주고 더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단어를 바꾸고 표현을 부드럽게 다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주의 분산입니다. 당신이 그의 혼란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이미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관심을, 그리고 당신의 자기의심을 추출해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당신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명하고, 달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농담으로 위장한 미끼 던지기입니다. 이번에는 소매치기가 당신 바로 앞에서 스카프나 열쇠 같은 것을 우연히 떨어뜨리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접근이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본 당신은 보통의 선량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 돌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분산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친절한 행동의 순간이 바로 그들이 노리던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그를 돕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 추출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가 떨어뜨린 물건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착취하기 위해 던져진 미끼였던 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도 대화에서 똑같은 미끼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어. 그러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받아칩니다. 어머, 혹시 어제 우리 대화가 너의 그 예민하고 섬세한 신경을 너무 자극했나 보네. 분명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당신을 예민하고 유난스럽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모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던진 미끼, 즉 드롭입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신은 감정적으로 허리를 숙입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그가 던진 미끼를 주워들고 해명하죠. 아니야, 나 예민한 사람 아니야. 그냥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당신은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상황을 해명하려 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주의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느라 애쓰는 동안 그는 이미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당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을 춤추게 만들 수 있다는 통제력의 확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언어의 소매치기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실생활에서 소매치기를 만났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그와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그를 돕기 위해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황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당신의 가방이나 주머니로 손을 가져가 내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해서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소란도 당황도 없이 오직 고요한 자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들이 설계한 모든 함정은 당신이 반응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미끼를 물지 않으면 그들은 훔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당신의 말을 지키는 방법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함정을 설치하는 그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농담 같지 않은 농담, 진짜가 아닌 혼란, 느닷없는 죄책감 유발. 그 찰나의 위화감을 느끼는 순간 그들의 게임에 말려드는 대신 당신은 내면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마치 소매치기를 감지하고 지갑으로 손을 가져가듯 당신의 초점을 즉시 내면으로 돌려 당신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노리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감정적인 평온함입니다. 이건 아니야라고 속으로 되뇌는 이 단순한 행동이 그들이 빼앗으려는 것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그들이 걸어놓은 주문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의 초점을 그들에게서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내가 말을 잘못했나? 하고 상대의 눈치를 살피는 대신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현실 감각에 단단히 닻을 내리게 됩니다. 증거를 찾을 필요도 반박할 논리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그 찰나의 자각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의 말에 끼어들지도 설명하려 하지도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던진 미끼를 줍지 마십시오. 그냥 그 말을 허공에 떠있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조용히 화제를 바꾸거나 잠시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들의 게임은 당신이 반응할 때만 성립됩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스스로에게 이건 아니야라고 명명하는 순간 그들의 전술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감정적인 연기를 보여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평온함과 명료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 어떤 화려한 반박보다 강력한 대응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중심을 지키고 그들의 혼란스러운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데 작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관계와 심리에 대해 깊이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가 끝난 후 마치 안개 속을 헤맨 것처럼 정신이 혼미하고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 나는 A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어느새 내 말을 Z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이나 책임 전가 같은 명백한 통제 수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힘든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첫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당신의 말을 비틀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미세한 단서들을 포착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호들을 일찍 발견하기만 한다면 방어적으로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방식,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마치 인파로 붐비는 서울의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활동하는 전문 소매치기의 기술과 놀랍도록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매치기는 결코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심지어는 친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인파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가 목표물 옆을 지나며 슬쩍 어깨를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어이쿠, 죄송합니다 라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짓죠. 피해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무언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지갑이나 신용카드를 꺼내려 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소매치기는 당신의 모든 것을 훔쳐가지 않습니다. 은행 강도처럼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의 수법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기에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접근입니다. 어깨를 부딪히거나 미소를 짓거나 눈을 맞추는 행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친절하게 느껴지도록 수없이 연습된 행동입니다. 둘째, 주의 분산입니다. 당신의 신경이 아주 잠시 다른 곳으로 쏠리는 그 찰나의 순간, 소매치기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출입니다. 당신의 주의가 분산된 사이, 그의 손은 이미 당신의 주머니나 가방 속에 들어가 목표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빼냅니다. 자, 이제 이 소매치기의 전략이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에서 어떻게 똑같이 펼쳐지는지 3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당신의 힘과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그 함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교묘하게 왜곡하여 인용하기입니다. 이 함정은 보통 당신이 명확하게 자신의 경계를 설정했을 때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의사를 밝혔을 뿐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이나 거절로 받아들이고 반격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제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미안하지만 주말에 있을 당신네 가족 파티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당신은 그저 솔직하고 정중하게 자신의 상황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 상대방이 갑자기 아무런 맥락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은 전혀 신경도 안 쓰니 파티는 나 혼자 가야겠네. 바로 이 왜곡된 인용이 소매치기의 접근, 즉 어깨를 부딪히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너무나 미묘하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공격의 시작이죠. 당연히 당신은 자신을 해명하고 싶어질 겁니다. 아, 내 말을 오해했나 보네. 내 말투에 문제가 있었나 하고 생각하며 이것이 선의의 오해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제로 했던 말을 다시 설명하고 상대방이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러운 단어를 골라가며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관리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기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주의 분산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왜곡된 말을 바로잡는 데 쏠려 있지만 그들은 그 틈을 타 당신에게서 정말로 빼앗고 싶었던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이 바로 추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감정 노동, 그리고 당신의 관심을 추출해 갑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해명하기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뒤에서는 잔인한 만족감과 우월감에 젖어듭니다. 마치 원숭이가 춤추는 것을 구경하듯 당신을 조종하며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량한 공감 능력을 무기 삼아 당신을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즐깁니다. 당신의 말을 비틀어 놓고 당신이 자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주는 짜릿한 보상이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혼란스러운 척 연기하기입니다. 이번에는 길 잃은 관광객으로 이장한 소매치기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잔뜩 구겨진 지도를 들고 당황한 표정으로 당신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장소를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마음씨 착한 당신은 당연히 그를 돕기 위해 다가섭니다. 지도를 들여다보고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길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연극이었죠. 당신이 그를 돕는 데 집중하는 동안 그의 다른 손은 이미 당신의 지갑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도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그들은 대화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거나 충분히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길 잃은 관광객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묻는 대신 당신이 한 말의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운 척합니다. 무슨 뜻이야? 혹은 내 말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좀 헷갈리네. 이 말은 아주 순수하게 들리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술적인 접근입니다. 배려심 많은 당신은 또다시 그들을 돕기 위해 다가섭니다. 당신의 말투나 의도를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주고 더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단어를 바꾸고 표현을 부드럽게 다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주의 분산입니다. 당신이 그의 혼란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이미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관심을, 그리고 당신의 자기의심을 추출해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당신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명하고, 달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농담으로 위장한 미끼 던지기입니다. 이번에는 소매치기가 당신 바로 앞에서 스카프나 열쇠 같은 것을 우연히 떨어뜨리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접근이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본 당신은 보통의 선량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 돌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분산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친절한 행동의 순간이 바로 그들이 노리던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그를 돕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 추출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가 떨어뜨린 물건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착취하기 위해 던져진 미끼였던 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도 대화에서 똑같은 미끼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어. 그러자 그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받아칩니다. 어머, 혹시 어제 우리 대화가 너의 그 예민하고 섬세한 신경을 너무 자극했나 보네. 분명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당신을 예민하고 유난스럽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모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던진 미끼, 즉 드롭입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신은 감정적으로 허리를 숙입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그가 던진 미끼를 주워들고 해명하죠. 아니야, 나 예민한 사람 아니야. 그냥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당신은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상황을 해명하려 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주의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느라 애쓰는 동안 그는 이미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당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을 춤추게 만들 수 있다는 통제력의 확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언어의 소매치기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실생활에서 소매치기를 만났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그와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그를 돕기 위해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황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당신의 가방이나 주머니로 손을 가져가 내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해서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소란도